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오늘은 바로 현재 시각 새벽 3시 반.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뭐 만들 거냐면요, 바로 이런 사진에 마치 3D 효과를 준 것처럼 애니메이션 되는 멋진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효과는 뭐 유튜브 인트로 아니면 뭐 영화 타이틀 시퀀스 이런 곳에 딱 쓰면 좋을 법한 효과인데요, 생각보다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만 잘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지만 이것저것 많은 효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렉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과 함께라면 말이 다르죠. 오랜만에 돌아온 광고 타임. 바로 싱크패드 시리즈의 P1 3세대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아니 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요, 화면 크기는 15.6인치에 CPU는 i7 10750H 탑재, 그리고 무려 그래픽카드가 최대 엔비디아 쿼드로 T2000이 탑재될 수 있는 굉장히 얇고 엄청 가벼워요. 이제 이런 걸 들고 밖에 나가서 편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성능이면 일상적으로 하는 뭐 문서 작업은 당연히 가능하고, 유튜버들이 자주 하는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자주 하는 모션 그래픽 제작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용 노트북인 만큼 옵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더욱 쾌적한 사용을 위한 최대 64기가 램 장착, 높은 성능을 위한 i7 10875H 장착, 최대 2TB SSD까지 되지만 그 정도는 저는 딱히 사용 안 하니까 512기가 장착해도 330만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옵션으로 HDR이 지원되는 4K 디스플레이 논터치와 터치 가능까지 선택하여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들고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영상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느냐, 데스크탑이 있는데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데스크탑을 사야 될지 노트북을 사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노트북을 사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성능이 좀 많이 무겁잖아요. 하지만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 엔비디아의 맥스Q라는 디자인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높은 성능을 위해서 크고 무거운 노트북을 제작해야 됐던 반면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기 아래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싱크패드 P1 Gen 3와 함께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된 영상을 보시죠. 자, 이런 영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랑 하나 하고 가자면은, 제가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입양받은 마옹이라는 3개월 된 아기 고양이인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오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마옹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자, 일어서! 자, 먼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영상은 제가 공유해드린 마옹이 영상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 아래 링크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피사체가 좀 또렷하게 뭔가 이렇게 선으로 직접 자기가 딸 수 있는 그런 피사체가 있는 사진이어야 되고요, 또는 영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하나 그냥 제가 아무거나 준비했는데 유튜브에서 받은 무료 음악을 제가 적절히 그냥 잘랐습니다. 이것 또한 공유 드렸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뒤에 있는 이쪽에 이 효과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앞에 나온 뭐 이렇게 슉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릴 적 하준이 강조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본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원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멈춰있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어도 되고 아니면 사진이어도 됩니다. 자, 사진이라면은 이 멈추는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라면은 이렇게 한번 멈춰주는 게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멈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멈출 타임에서 타임바를 고정해 둔 다음에 이쪽 이렇게 발이 다 보이도록 이 솜털에 가려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이 레이어를 복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타임, 시간 가서 프리즈 프레임 고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뒤에 탁 멈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잖아요. 더욱 뭐 이러니까 이 부분에 좀 뭔가 플래시처럼 반짝하면서 뒤에 멋진 타이틀이 나오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플래시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반짝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컨트롤 Y 눌러서
일단 하얀 색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솔리드 레이어 그냥 만들고 오케이 누릅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를 바로 이 영상 이 넘어가는 이 중간 부분에다가 둬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타임바를 이 중간 부분에 딱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쉬프트를 누르면서 타임바를 옮겨 다니면은 여기에 딱딱 붙습니다. 잘 보면은 이게 두 갈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위에 있는 화이트 솔리드를 T 눌러서 오페시티를 켠 다음에 오페시티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이 살짝 앞에서 오페시티를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더 짧게 한 이 정도로 0으로 만들어주면은 반짝하고 멈추는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쉽죠? 이렇게 앞에는 빠르게 들어가고 뒤에 없어지는 거는 조금 느리게 되는 게 포인트예요. 조금 더 길게 뺄까요? 구리네. 좋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정리 S 두 번 눌러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이 뒤 부분을 3D처럼 만들어주는 부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멈추어 있는 레이어에서 컨트롤 D를 누른 다음에 복제된 레이어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왜냐면 아래에 있는 거는 나중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거는 눈 버튼 눌러서 없애주고,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락 버튼 눌러서 건들지 못하게 막아줄게요. 자, 그리고 또 복제를 해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고양이와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를 누르고 또 복제,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된 레이어 위에 거 레이어를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 위에 거를 저는 마옹이니까 마옹이로 쓸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얘는 배경이죠. 그래서 얘 누르고 엔터 누른 다음에 배경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 마옹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펜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펜 툴을 이용해서 마옹이를 분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 줄 건데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컨트롤입니다. 이 펜 툴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옹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고양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펜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물결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쪽 미리 보기 창을 키워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따주면 돼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 선, 패스라고 하죠. 이 패스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가장 처음에 찍었던 점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이렇게 솔로 버튼 눌러서 마옹이가 잘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선택 툴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선을 이 마옹이의 윤곽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하이라이트가 한 5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뉴,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한글로는 모양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마옹이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M 눌렀을 때 반응이 없다면은 한영 키 한번 눌러주시고 M 누르면은 마스크 패스가 나올 거예요. 마스크 패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렸던 이 선 데이터를 의미해요. 이 선을 가지고 그대로 다 가져와서 윤곽선을 만들어주면 돼요. 마스크는 영상을 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은 아예 새로운 선을 만드는 거니까 다르죠. 자,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애드에 뭐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패스 한번 추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가 필요하고 또 윤곽선 그려지는 게 필요하니까 또 한번 누르고 스트로크 클릭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패스, 스트로크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패스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패스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패스 값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그 모양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었고 아래 스트로크 눌러보시면은 스트로크 위스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윤곽선을 굵게 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윤곽선이 안쪽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옹이가 가려지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쉐이프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서 마옹이 아래로, 배경과 마옹이 사이로 이렇게 둬가지고 마옹이가 앞에 보이고 그 뒤에 윤곽선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개해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왕이가 잘 보이는 상태로 됩니다. 자, 저는 선 굵기를 살짝 줄여줄게요. 뭐 선의 색깔을 이런 데서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정해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뭐 스트로크에 대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윤곽선에 점선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뭐 이것도 굉장히 꿀팁이네요. 자화자찬 지렸고 저는 점선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점선을 지웠고요. 그런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이 선 같은 거 만들면은 영상 전반에 쭉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만 이 반짝하고 이후에만 있게 하도록 이 타임바를 이쪽에 아까처럼 Shift 누르면서 이쪽에 둔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를 가지고 키보드에 대괄호를 Alt 누르면서 Alt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뚝 잘려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 굿.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이 마옹이의 그림자, 저는 이제 포인트 컬러라고 말을 할게요. 포인트 컬러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옹이를 또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했어요. 이거는 메뉴에 일단 둘게요. 메뉴에 둔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효과에서 저는 경사 그라디언트 램프를 검색해 줄게요. 한글로는 그라디언트 경사라고 치면 돼요. 자, 이것을 끌어서 마옹이 2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는데 저는 아까 했던 걸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플뮤직 색깔이 됐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지금 마옹의 색깔이 너무 다 칠해졌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쭉 내려서 배경 위에다가 둡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옮기면은 짜란, 저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포인트가 살도록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줄 게 바로 이제 3D화 시켜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일단 3D를 만들 때는 3D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3D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 눌러주시고 뉴 그리고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 여기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워닝 하면서 뜨는데 상관없어요. 오케이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이게 왜 떴냐면 3D 카메라를 뒀지만 3D 레이어가 없다 라는 경고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3D 레이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바로 이 마옹이부터 배경까지 이 4가지 레이어를 다 3D를 켜줄 거예요. 3D 버튼이 이건데요. 이 체크박스가 안 보이는 분들은 요거 이쪽을 누르시면 보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3D로 만들었고요. 만약에 3D 켜자마자 막 그래픽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K 컴포지션 세팅 누르신 다음에 3D 렌더러를 누르셔서 렌더러를 클래식 3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레이어를 잘 봐야 돼요. 일단 그냥 맨 위에 있는 마옹이는 요거죠. 그 아래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는 요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바로 이 빨간색 이거고요. 배경은 이 전체 이 배경이죠. 자, 요걸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3D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 윤곽선은 마옹이랑 붙어 있게 하고 이 그림자는 살짝 분리되어 있게 하고 그리고 배경은 맨 뒤에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1, 2, 3단 이렇게 3장으로 겹겹이 만들어 줄 건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쉐이프 레이어 1, 이 윤곽선을 맨 위에 있는 마옹이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페어런트 기능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 영상 볼 정도로 이제 모션 그래픽을 조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를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Z값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줄 겁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이 마옹이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P를 누르면은 포지션 값이 나옵니다. 포지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값인 X, Y, Z 값을 바꿔줄 거예요. Z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앞으로 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는 게 지금 원래는 0으로 되어 있죠. 기본 값인데 이거를 눌러서 마이너스 300으로 해줄 거예요. 200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마이너스 전 300을 하는 이유가 이전에 해본 결과 가장 적당했기 때문이에요. 자, 300을 했는데 이제 제가 3겹으로 한다 했잖아요. 3겹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300만큼 카메라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는 300보다 덜 가까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0으로 되게 할 거니까 그 중간에는 마이너스 150이겠죠. 그래서 자, 이 마옹의 2는 자, P 누르시고 마이너스 15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경은 그대로 그냥 둘 거예요. 뭐 딱히 바꾸는 거 없이. 보면은 지금 이게 앞으로 왔기 때문에 크기가 커졌어요. 너무 커지면은 좀 괴리가 있으니까 이 사진을 살짝
또 옮기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 크기를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마옹이 2, 이 그림자 요거 있죠? 이 그림자도 살짝 옮겨주세요.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살짝 위치나 그런 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절히 잡아주시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이제 멈춰주신 다음에 어차피 또 만져야 돼요. 멈추고 이제 카메라를 조정을 해봅시다. 카메라가 슝 들어가는 느낌이 나도록 해줄 거예요. 이 카메라 레이어에서 열기 누르시고 트랜스폼을 열어주십시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합니다. 자, 우선은 타임바를 이 앞쪽 이 반짝 부분에다가 두신 다음에 이 카메라를 트랜스폼 모두 다 이렇게 모두 다 켜줄 거예요.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다 생겼죠. 괜찮아요.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쪽쯤에다가 타임바를 두고 카메라를 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바로 키보드 C를 눌러도 되고요. 혹은 Unified Camera Tool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 툴인데 보시면은 마우스로 꾹 눌러보면은 아래에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해줄 겁니다.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 위에 걸 씁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진짜 딱 우리가 아는 3D 느낌이 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바를 우리가 중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자, 이것도 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죠? 확대가 되는데 이게 확대가 단순 확대가 아니라 카메라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휠을 눌러서 드래그하는 거는요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서 약간 우리 사진 확대할 때랑 살짝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확대되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돌리면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약간 3D 느낌이 덜 하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기울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3D 느낌이 좀 더 나죠. 요렇게 요 중간에서 꼭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안 그러면 이 키프레임이 막 난장판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으면은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순간에만 있도록 여기 한 순간, 두 번째 순간 이렇게 딱 두 가지 순간에만 있도록 제작을 해주세요. 조금 더 만져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X, Y, Z 로테이션도 좀 만져줘가지고 느낌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Z 로테이션을 바꾸면 좀 좋을 거예요. 좋은 건 없고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오, 좋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딱 3개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 되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만 되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만 예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 에디터 누릅니다. 자, 눌러서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이 뚝 끊겨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해서 뭔지 아시죠? 그래서 재생해보면은 슝 이런 느낌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자, 다시 나가고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할 건데 이 앞에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살짝 뒤로. 좋아. 좋았어.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요 윤곽선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줄여주고 이 뒤에 있는 이것도 살짝 이렇게 겹쳐줄게요. 여러분 그 작업할 때 저처럼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형태로 계속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뒤에 마옹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좋아요. 이제부터는 효과만 넣으면 돼요. 효과만 넣으면 되는데 카툰 효과를 넣으면은 느낌이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자, 그것을 넣어줄 건데요. 카툰 또는 뭐 브러쉬 스트로크를 넣어도 되는데 브러쉬 스트로크의 특징은 렉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넣으면은 이렇게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렉이 좀 쩌니까 근데 이 노트북은 역시나 성능이 이거라서 그런지 렉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느낌이 있으니까 이 배경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배경에다가 브러쉬 스트로크를 넣어주고요. 조금 브러쉬 사이즈를 높게 한 다음에 이 마옹이 앞에 있는 마옹이는 효과에서 카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툰을 마옹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카툰 효과가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값을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딱히 조절 안 해도 예쁜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근데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서 밝기를 살짝 올려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해줄게요. 좋았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부드러워서 느낌이 안 살죠. 우리 최근에 자주 썼던 그 효과, 바로 포스터라이즈 타임 효과를 써줄게요. 그 효과를 쓰면은 되게 레트로한 느낌, 끊기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요, 우선 레이어 눌러서 뉴,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한글로는 조정 레이어를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조정 레이어를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한 다음에, 자, 이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그냥 맨 위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화이트 솔리드 있죠? 그 반짝이는 거 아래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아래에 넣어주신 다음에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는 효과에서 포스터라이즈 타임, 한글로는 시간 포스터화라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마우스로 끌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포스터라이즈 타임이 걸리죠. 자, 지금은 2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10 정도로 써주면은 재생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포스터라이즈 타임이 제일 렉 먹는 효과예요. 이유는 몰라요. 이렇게 렉이 걸립니다. 그냥 걸려요. 자, 한번 재생해볼게요. 좋아. 느낌이 훨씬 괜찮죠? 저는 이 뒤에 거 이 반짝반짝하는 이 브러쉬 스트로크는 조금 더 느리게, 여기다가 한 6 정도로 해서 이 배경에다가는 6프레임 느낌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들어오는 건 살짝 부드럽게 되지만 뒷배경은 가끔씩 리프레시 되도록 이렇게 좀 더 느낌이 살죠. 자, 제가 느낌이 살죠라는 말은 좀 더 멋있어지죠? 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글자가 슉 튀어나오는 거 해주도록 합시다. 뭐 튀어나오는 거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탁탁탁 써지는 거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텍스트 툴을 눌러서 글자를 써줄게요. 텍스트 툴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도 됩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저는 이 노란색 글자로 마옹이, 이름을 쓰는 거라 생각하고 마옹이라고 쓸게요. 이름이 마옹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 눌러서 텍스트 수정 상태를 해제해 주고요. 이 글자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지금은 이 글자가 3D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글자를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아래에다가 둔 다음에 여기 있는 이 3D 레이어를 켜줍니다. 짠! 그럼 마옹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3D로 되죠. 그런데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포지션 값을 이걸로 조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있죠? 이 화살표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딱 이대로 두개 한 다음에 저는 W 눌러서, W가 뭐냐면은 로테이션 툴이에요. 로테이션 툴 눌러서 살짝 이 글자가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택 툴 누른 다음에 살짝 옮겨줍니다. 이 글자가 뒷배경 때문에 잘리지 않도록 살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글자가 좀 크니까 살짝 줄여주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글자에 우리 꾸며주는 거, 드롭 섀도우 같은 걸로 꾸며줍니다. 똑같이 얘랑 느낌 비슷하도록 살짝 빨간색이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글자가 이런 식으로 3D로 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글자가 탁탁탁 나오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 글자를 클릭해서 옆에 있는 이 이펙트 들어가신 다음에 이펙트에서 타이프 TYP 치시면은 타이프라이터가 나와요. 한글로는 타자기입니다. 타자기를 이 마옹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글자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U를 한번 누르시면은 레인지 셀렉터 시작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짠 이렇게 글자 3개가 잘 입력이 되죠. 자, 요걸 이제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살짝 위로 올려서 뭐 여기다가 이런 거 써주면 재밌겠죠. 나이 3개월 됨 이렇게 써주고 살짝 앞으로 해서 마오 3개월 됨 이렇게 재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이거를 이제 뒤에도 쭉 비슷한 걸 이어서 해보면은 더욱더 다채로운 느낌의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노버 싱크패드 P1 3세대와 함께 아주 멋진 타이틀 효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했던 이 싱크패드 노트북 굉장히 강력하지만 가볍고 클래식한 디자인에 디스플레이도 좋고 이것저것 나무랄 데가 없는 노트북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니, 하바?